안녕하세요. 덴탈 리더스 아카데미 대표 박지연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들어가는 컨설팅 하고 있는 병원 역시 또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진정으로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했고 또 유대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병원의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양적으로 환자가 줄었다고 하면 좀 질적 서비스를 높이거나 아니면 내부 안에 있는 역량을 좀 강화하고 이번 기회에 내부의 환자 관리 체계를 좀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떨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러한 역량을 좀 키우는 탁월한 조직과 로열티 환자를 만드는 핵심 인재의 소통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의 격,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조직 내 성과를 만들고 있는 또 피드백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은지에 대한 소통 기술과 그리고 로열티 있는 환자를 만들기 위한 환자 중심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환자도 사람이고 사실은 조직원의 구성원들도 사람이다 보니 저희 치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의 격, 우리 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이런 형편에 따라서 이런 품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품위나 품격,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는 품격이 달라, 품위가 달라, 클래스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우리 리더의 중간 관리자의 이런 소통 채널을 조금 더 세분화하다 보면 언어와 그리고 비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하버드의 한 교수님이 조사를 한 내용들이에요. 잘 나가는 병원의 팀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A병원은 투약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병원들. 또 두 번째는 투약 실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병원. 이 A와 B의 팀워크가 어디가 더 좋은다고 생각하세요? 네. 투약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병원이 팀워크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비이면에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난받을 거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뒤에서 쉬쉬하고 그것을 노출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직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약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병원은 팀원들끼리 소통력도 좀 더 빠르고 보고 체계도 잘 되어 있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아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훨씬 더 능동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팀워크가 좋은 조직일수록 뭔가 성과도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이러한 성과가 굉장히 좋은 조직들한테 좀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훨씬 더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말하는 방식을 조금 더 바꿔봐라. 어떻게 바꿔보냐면 거의 대부분 명령조에서 아니면 단정 짓는 그런 언어의 화법 중에서 이런 레토릭 기법들을 좀 사용하면 훨씬 더 자존감도 상하지 않고 또 자기가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해력도 훨씬 더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토릭 화법은 뭐냐면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스사어를 붙이고서 의문형으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상담 자료 좀 만들어봐 가 아니라 아니면 이런 상담 자료는 어떻게? 라는 것들이 아니라 환자의 상담 자료를 잘 만들려면 환자가 질문하는 것들 매번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좀 리서치해서 그것을 프로토콜로 만들어가지고 상담 자료를 만들면 어때? 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명분을 달아주는 거죠. 그런 화법들을 우리가 훨씬 들으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왜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명분도 좀 생기고 잘 따라 했을 때 또 효과도 그만큼 굉장히 좋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조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놨을 때 어떻게 리더는 답변을 해야지 될까요? 안 돼. 그거는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었어. 그건 말도 안 돼. 아, 이런 거는 이면에 한번 생각해봤어? 라고 해서 바로 단정 짓고 거절하는 그런 화법들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존중 반대 화법을 사용을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런 식의 제안도 있구나. 아, 그렇게 휴가를 좀 쓰면 직원들이 좀 좋아하겠네. 그런데 박 실장, 내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인원의 풀이 많지 않잖아.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에 또 빈 이런 업무에 대한 공백들은 어떻게 메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제안을 한번 갖고 오는 거는 어때? 라고 해서 상대방이 무색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좀 더 존중됐다는 이러한 화법들을 쓰면 훨씬 상대방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서 뭔가 다른 방법들로 개선해 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리더의 대화 지능의 힘, 격이 다른 힘입니다. 힘드시다고요?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 구성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보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죠. 제가 자주 하는 그 행동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침을 이렇게 3번을 삼켜요.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침을 한번 3번을 삼켜 보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3번을 연속해서 침을 삼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이제 그만큼의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에 대한 공간에, 생각의 공간이 생기면 조금 더 바로 나가는 직설적인 화법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습관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대화지능이라는 이 책은 제가 아주 예전부터 많은 구성원들이랑 같이 독서 세미나를 했었던 책인데 오래됐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네,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인사이트를 받았던 이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요. 대화의 지능은 개인, 팀, 조직이 어떠한 상황에도 듣고 관계를 맺고 설계를 하고 순간순간에 영향을 주며 미래를 만들어 나갈 틀과 실행 방법을 제공한다 입니다. 자, 대화지능을 활용하면 조직 문화가 탄탄해져서 업무상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자, 우리의 리더들이 원하는 것은 병원의 성장, 그리고 매번 교체되는 지금 인원을 채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병원의 문화,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이 환자한테 좋은 서비스, 그리고 매번 찾아왔는데 나를 아는 예전의 의료진들이 또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 이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매번 홈페이지에 나오는 가족 주치의라는 그 단어가 진짜 실행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더의 대화 지능은 저는 절대적으로 습관화돼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또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이 하버드대 교수이시죠? 교육심리학자이자 또 다중지론 이론의 창시자이신데요. 이런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리더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리더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능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 뭐 인간 친화 지능, 뭐 자기 성찰 지능, 또는 논리 수학 지능, 여러 가지 운동 지능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리더가 가장 갖춰야지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언어 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조직을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동기부여시켰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한 언어의 성찰력은 굉장히 조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식사회잖아요. 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고 와, 난 진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난 정말 최고의 의료진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러이런 분야의 최고의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
이런 인사이트를 받는 것은 그 리더의 여러 가지 지내왔던 리더의 언어와 그리고 행동에서 마련이 되는 것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언어와 비언어는 특히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생활에 많은 대화 채널로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루에 여러분들 혹시 다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누지 않으셨어요? 상사,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기공물을 포장을 해서 또는 요청사항이나 컴플레인을 얘기하는 기공소, 매일매일 마주하는 여러 다양한 진료 과목과 또 연령층과 남녀로 마주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의 장비, 재료, 마케팅 업체, 또 너무나 많은 협력 업체들과 같이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대화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죠. 이들이 원하는 언어나 아니면 이들과 대화를 해야지 되는 여러 가지 태도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한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원장님의 스타일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매번 또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게끔 또 이야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해야지 되는 것들이고요. 동료도 마찬가지로 힘을 내줘야지 되고, 마찬가지로 요청이나 컴플레인이 있을 때는 우리 병원의 브랜드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업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환자들이나 또는 이런 다양한 채널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는 아마 이 언어에 대한 비언어에 대한 이런 체계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이 다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또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눈, 제가 한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눈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떠오르세요? 제가 예전에 제 동생이 함께 어렸을 적에 같이 살 때 저한테 누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내가 대답했잖아. 누나 왜 그래? 하고 화를 냈더니 창밖을 좀 봐봐. 눈이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나인 줄 알았죠. 즉 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눈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다른 사람의 이런 다양한 인식과 채널들에 따라서 개념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예쁜 색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색상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빨간색? 아니면 붉은색? 홍색?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이라도 내가 익숙하고 또 내가 편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화의 완성은 내가 끝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것에 정답이 있다. 그러니 왜 제가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저 환자는 몇 번을 설명을 해도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조금 더 잘못됐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이해력에서 어떻게 의미 전달을 했는지를 한번 되새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들 몸의 3요소 혹시 아시죠? 몸에 구성하는 3요소, 탄수화물, 지방, 또 단백질이잖아요. 대화에도 마찬가지로 3대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안전한가? 이 사람이 좀 친절한가? 이 사람 이야기가 좀 믿어도 될 만한가? 또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좀 따랐을 때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거나 혜택이 좀 있을까? 라는 이러한 대화 채널이 맨 처음에 앞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 일로 와! 소리 질렀을 때 이미 경직되고 뭔가 혼날 것 같은 이런 수축함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견을 잘 못 내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회의 때 다들 입을 침묵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픈되고 편안하고 내가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내가 좀 더 친절하거나 조금 더 믿을만하거나 이러한 구성 요소가 대화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뇌는 이미
내가 안전하게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오픈된 마인드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대화지능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화의 레벨을 좀 올려라. 어떻게 올리냐? 매번 이런 거래의 대화보다는 뭔가 명령조의 대화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대화를 좀 해라. 상사한테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못해요. 라는 이야기보다는 원장님 제가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설상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게 바로 협상의 대화, 그 다음에 변화의 대화이죠.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기분 나쁘지 않을 거고 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셔서 조금 더 제가 제 자유롭게 제 유능함을 펼치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화하는 상대방과 아주 좋은 신뢰감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잘 가는 떡볶이집 사장님이신데요. 제가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외 대화, 아주 단순한 대화는 네, 5,000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더 대화를 잘 하시는 이런 사장님들은 아마 이렇게도 얘기하실 거예요. 맛있게 드셨어요? 5,000원이에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변화의 대화, 좀 더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장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어요? 5,000원입니다. 아우, 오늘은 좀 늦었네. 오늘 야근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훨씬 더 감동스럽지 않을까요? 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자가 데스크에 섰을 때 오늘 진료비는 14,000원이에요. 어느 병원이든지 다 이런 대화들을 하실 건데요. 조금 더 대화의 이런 수준들을 좀 올려볼까요? 아, 진료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진료비는 보험 금액으로 14,000원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해주면 훨씬 더 환자가 네, 감동스러울 텐데요. 이거보다 훨씬 듣기 좋고 또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대화는 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진료받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진료비는 보험 금액으로 14,000원인데요. 아유, 오랜만에 스케일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다른 치아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관리하셨다고 원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프로젝트나 또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아우, 잘했어, 고생했어 라는 그런 한마디보다는 야, 이게 다 박 실장 때문이야, 박 팀장 때문이야 라고 해서 덕을 좀 돌리는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일하는데 보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훨씬 충성 직원이 되려면 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박 팀장 덕분에 업무 성과가 나서 우리 병원이 전체 일하는 분위기도 좀 좋아졌고 환자가 또 만족도가 많아졌네, 높아졌어. 아우, 잘했어. 덕분입니다.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충성심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듯 말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러한 4가지의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익적으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설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양방향의 정보만 나누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전달의 대화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러한 서로 이익도 되고 양방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협상에 제가 아까 변화를 일으키는 서로의 마음을 얻는 대화, 이것이 바로 설득과 협상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는 대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내부에서 이름을 좀 한번 불러봐 주세요. 여기, 저기 라고 하지 마시고요. 박지원 실장, 지원 실장, 또 팀장, 박 팀장,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객 지향적인 언어를 불러주는 거. 2번째, 먼저 인사하는 거. 또 하나, 공감력을 높게 하려면 백트래킹을 하는 거. 고객의 말을 한번 따라해라.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의도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대화 방법들이 훨씬 더 팬층을 더 두텁게 만들지 않을까요? 자, 이 핸드폰을 한번 보세요. 네, 제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떨어뜨렸던 핸드폰인데 이 화면을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뭐든지 이 모양이지? 오늘 너무 재수없는 날이네. 나는 왜 이래?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라고 해서 어떤 일어났던 팩트를 자신의 인생에 결부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루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아주 잘 피력을 하려고 한다면 조직 안에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관계 지향적인 대화와 사실 지향적인 대화를 조금 분류를 해라. 그래서 이런 팩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통 한 70% 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런 감성적인 이런 상황들, 관계 지향적인 대화들을 조금 한 20%에서 30% 이렇게 마무리를 줘주면 관계도 틀어질 일이 없고요. 사실은 마음의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대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즉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화나?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지각이야?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뭐든지 2번 정도의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지 돼? 라고 해서 너라는 주어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 중심의 I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 기억으로는 혹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너의 기억은 어떠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보다는 자, 내 생각에는 너무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좀 어때? 너 왜 맨날 지각이야? 그게 한 달에 한 3번 정도면 내 생각에는 좀 지각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면 내가 아침마다 모닝콜을 좀 해줘야지 되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해서 물어보시면 걱정도 되고 사실은 나를 좀 챙겨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나한테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리더의 대화 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언어인데요. 제가 SBS 동상이몽을 보다가 화면을 좀 캡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추자연 씨의 눈빛만 봐도 어머 화났다. 좀 뭔가 불편한가 봐. 야, 눈 보니까 매섭네. 라고 해서 추자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사회적 의미의 60%가 바로 비언어로 전달이 된다. 비언어라는 거는 뭐냐면 말을 제외하는 태도와 목소리의 뉘앙스, 청각적인 요소를 우리는 비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옷 입은 매문새, 아니면 표정, 또 행동, 또는 말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비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비언어가 사회적 의미의 70%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상대방의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반대되는 의견일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더 미소를 좀 띠고 그리고 수축해 있는 자세가 아니라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어깨를 좀 펴고 그리고 눈은 좀 아이 컨택을 해야겠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끄덕끄덕. 대신에 조금 더 이야기를 잘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몸을 조금 더 가까이 붙이면 훨씬 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저도 기분 나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자판을 두들기면서 뭔가 예약창을 누르면서 저랑 대화하는 태도예요. 조금 느리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환자와 눈을 아이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고 조금 더 웃으면서 몸에 대한 대화들을 훨씬 더 잘 움직이면 상대방이
네,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내 말을 좀 더 수용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 화면에 표정들을 보니까 네, 선입견을 갖게 하는 표정들이잖아요. 혹시 내가 저 표정은 아닌지 모두 다 한번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하루에 잠은 얼마나 주무시나요? 보통 24시간 중에 네, 한 8시간 주무신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거울은 한 얼마 정도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시간 분으로 좀 쪼개면 정말 한 15분? 정말 한 30분 내외도 보지 않을걸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누가 나를 보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군가가 상대방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표정이나 아니면 또 바라보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다운 면을 조금 더 직책자라면 그런 리더에 갖춰야 되는 이 비언어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사 언어는 네, 같은 단어라도 어떠한 전달법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요. 지연아 빨리 와! 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연아 빨리 와! 라고 하면 이거 말하는 거하고 뉘앙스하고 뭔가 속도감이 다른데? 라고 해서 불일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지연아, 내가 아까 대화의 3요소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안전함, 두 번째 친근하고 신뢰, 세 번째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그러려면 첫 번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냐면 친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높으면 같이 하이톤으로 맞춰주고 상대방의 말이 빠르면 마찬가지로 저도 조금 속도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공감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청각적인 요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배려 아닌 배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큰 언어보다는 조금 더 신뢰감이 있고 상황에 맞춰서 좀 더 밝게 아니면 조금 더 진중하게 아니면 조금 더 구슬프게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의 목소리와 톤과 음량, 성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좋은 관계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언어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탁월한 조직들은 이 모든 것들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자기의 효능감을 높여주고 조직을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 효능감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잖아요. 일을 잘 하다 보면 어떠한 이슈나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자신감 있게 잘 해결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이 효능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의견을 어떻게 존중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단계적인 좀 변화를 일으키는 협상의 대화로 관계가 깨지지 않지만 동기부여를 주고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내 로얄티 있는 고객으로 내 직원으로 만들려면 효능감 있는 이러한 구성원으로 만들려면 리더의 비언어와 또 언어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의 비언어는 또 조직 몰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조직 몰입은 뭐냐면 열렬한 감정적인 애착이 조직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서 아니면 저는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제가 병원 생활을 할 때 정말 2년차, 1년차인 선생님들, 저희 후배님들이 실장님 오늘 매출은 어느 정도 됐어요? 아니 너희들이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지금 환자가 좀 많이 떨어지고 매출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오늘 매출은 얼마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조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존재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조직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비언어와 언어를 자유롭게 잘 쓰시는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조직 내에서 그러면 대화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만, 커뮤니케이션만, 행동만 잘하면 안 되는데 성과가 나야죠. 그러면 성과를 만들어내는 피드백의 소통 기술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병원들은 마찬가지로 요청하고 또는 지시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업무 지시를 할 때 이러한 원칙들을 좀 지켜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행동으로 잘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일의 매력을 느끼게 해라 입니다. 즉, 박지현 실장, 당신 좀 시간 남지? 팀장님 오늘 업무 다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 바쁘니까 당신이 이거 좀 해줄래요? 라면 에이 괜히 일찍 끝났네. 나도 뭔가 쓸데없는 거 좀 하고 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내가 요청하는 이 업무가 어떠한 매력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번 병원 설문 기획을 좀 자네가 총괄해서 진행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말이야. 왜냐면 이런 병원의 숨은 니즈, 고객들의 숨은 니즈를 끌어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즘에 프로젝트인 것 같아. 환자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런데 왜 당신이냐면, 왜 박지연이냐면, 당신같이 좀 기획력이 있고 좀 관계를 좀 잘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아주 유능한 경험자가 좀 맡아서 해주면 성과가 좀 많이 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번에 병원을 조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릴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좀 부탁해도 될까?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걱정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 일이 좀 많지? 가지고 있는 일이 좀 많을 텐데 말이야. 자네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내가 다르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조정해 줄게. 아니면 내가 좀 도와줄게. 혹시 그 밖에 좀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요청을 해. 내가 기꺼이 들어줄게. 일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비전을 줘야죠. 만족감을 줘야죠. 자, 이번 일은 우리가 중간관리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이 환자 관리뿐만이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로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일을 좀 당신이 맡아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일도 네, 한번 해볼까요? 라는 답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의 매력, 그리고 일의 연관성, 또 일에 대한 만족감이나 또 일에 대한 확신들을 이 업무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피드백을 해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피드백을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데 피드백을 해줄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첫 번째 하나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태도. 이 세 가지가 피드백 하는데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식은 당신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식들이 부족한가? 예를 들면, 재료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이게 상온에 보관해야지 되는 거, 냉장 보관해야지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 재료에 대한 성분이나 좀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당신이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임상 지식 아니면 또 여러 가지의 진료를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의 업무들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좀 요청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테크닉입니다. 스킬인데요. 이 성과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연아, 임시치아를 좀 더 연습을 하는 거는 어때? 지금 한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한 5분만 단축해도 훨씬 진료실에 이렇게 회전이 좀 빠르고 다른 동료들이 좀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또 환자도 대기 시간이 좀 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어때? 한 시간 5분 정도를 더 단축할 만한 연습을 좀 하는 거 내가 좀 도와줄까? 강 팀장, 전화 상담을 잘하는 선배의 통화를 들어보고 환자가 맨날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우리 병원은 얼마입니다. 예약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되시는데요. 예약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약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야기를 해서 환자를 예약으로 이끌고 그리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는 사항들을 요구 사항들을 니즈를 좀 더 파악을 해보는 게 어떨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들을 좀 한번 들어보는 건 어때? 그래서 당신이 갖춰야 되는 거는 이러한 대화 태도 또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태도 또는 뭐 이러한 성과, 이런 또 스킬, 또 지식이나 역량들은 또 마찬가지로 네, 피드백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 우리가 이것을 녹여서 네, 우리 구성원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성 환자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적인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오는데 다 똑같은 환자가 오지는 않잖아요. 임플란트 환자, 또 40대에 또 바쁜 직장인인데 보초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환자, 수험생인데 교정이 좀 필요한데 매번 혼자 오는 이런 학생들, 이런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맞춤형 관리 방법이나 또 상담법들이 이야기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진료도 마찬가지로 진료별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 내에서 하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분류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의 대면 상담이나 대면 응대이죠. 아이 컨택을 하고 조금 더 환자가 이해력이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하는 병원 내 소통과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네. 어제의 신안도 오늘의 구안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네, 전화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화, 나가는 전화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한 상담 또는 세 번째, 요즘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죠? 정기검진, 또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홍보를 하거나 또는 해피콜들을 하거나 이런 문자 소통에 대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그리고 대면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지금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은 대면도 많이 하지만 전화 상담이나 전화에 대한 신원의 방문이나 또는 전화로 인해서 정기콜, 해피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바라보는 이런 상담 패러다임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환자와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유연함들이 훨씬 더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환자가 내원을 그리고 환자가 직접적인 우리의 진료 고객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채널들에 대한 다양한 소통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환자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그냥 대화라고만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효과적인 의료진과 이렇게 관계를 또 유연한 또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들. 두 번째 하나는 정말 환자의 문제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 것들. 저희 병원이 처음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들을 방문해서 온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들이 있는지 혹시 과거에 또 패스트 히스토리가 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치과 사보험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문진하기 위한 이런 정보를 얻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진료에 협조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의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런 의료 커뮤니케이션에는 꼭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환자와의 관계를 잘 만드는 지금 시대에 정말 환자를 잘 관리했다고 하면 이렇게 지역적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다닐 수 있는 어떤 위험의 요소가 외부에서 들어와도 우리 환자가 끊임없이 잘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훌륭한 병원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상담의 목표는 바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할 때 진료 동의가 아니라 구강 건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 역할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진료 서비스를
네,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환자가 인정을 해주는 이러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병원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러한 6가지가 대화 내용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환자가 다들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의료진이 자꾸 바뀌지 않을까? 여기는 요즘에 코로나인데 말이야. 소독하고 멸구는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인가? 혹시 보증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다른 병원하고 차별적인 진료 프로세스나 이런 평판들은 좀 가지고 있을까?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고 또 문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자 중심의 대화를 4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환자의 대화. 두 번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환자 중심적으로 대화할 것인가. 세 번째, 그럼 치료는 어떻게 설명을 하지? 자, 네 번째, 그럼 환자의 역할은 뭐고 의료진의 역할은 어떻게 구별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자, 첫 번째, 환자와의 대화를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오늘의 병원의 상황에서도 보세요. 파노라마를 띄워놓고 모든 의료진들이 파노라마를 보면서 환자 같은 곳을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첫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여기는 어때요? 시큰시큰해요? 아니면 쑥쑥 쑤십니까? 아니면 씹을 때 아픈가요?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가요?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루어지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문진 대화를 조금 더 환자가 자유롭게 잘 이야기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일상생활에 뭐가 불편한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치조골이 굉장히 많이 녹아서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치아는 빼고 자, 신경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신경치료는 3번에서 4번에 그래서 안에 있는 단단한 재료를 메꾸고 이를 씌우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더 질병에 대해서 환자의 개인 생활이나 불편한 것들을 조금 더 알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물론 진료는 설명을 하시되 맨 마지막 단에는 이제 높이가 잘 맞아서 좋아하는 음식도 이제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이러한 개인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 단에 전달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의 컴플레인이 왜 많이 일어나냐면 왜냐면 당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치료를 잘 받았는데 왜 신경치료를 하고 또 아픈 거야? 아니면 임플란트를 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짧게 이렇게 쓰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치석이 생기는 거야? 라는 것은 저희가 환자들한테 하는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열심히 치료를 해서 몇 번을 거쳐서 치아를 잘 살려놓을 테니 그러면 환자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환자분은 치료를 이렇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구강관리를 잘하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솔질을 하고 저희가 정기검진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치료의 공동적인 왜 이것이 일어났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로열티 있는 환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앞으로의 유대관계들, 그러니까 상담을 맨 처음 했다면 상담하신 분들은 아마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거나 중간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함께 물어보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은 반영을 해서 환자가 진료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여를 한다 그러면 환자분이 충성 고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첫 번째 환자와의 대화, 역할, 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런 언어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정적인 언어로 물어보니까 환자가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후에 씹는 것은 편하셨어요? 통증은 좀 나아지셨죠?
어제는 좀 불편하셨지만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 괜찮아지셨어요? 좀 더 나아지실 겁니다. 라는 것에 조금 더 확장적인 이렇게 개방형의 환자가 스스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질문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많이 마주하는 환자분들인데요. 이렇게 발치를 하는 환자분들은 저희는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보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발치하는 환자들은 암종을 앞둔, 암을 앞둔 이런 환자의 심리 상태랑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환자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침묵해주거나 공감해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더 좋은, 더 튼튼하게 오래 쓸 그런 치료를 저희가 해드릴 테니 환자분은 어떻게 우리랑 같이 유대감을 가지고 저희를 믿고 진료에 협조를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자, 환자의 질문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병원마다 왜 치료 비용이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글로 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환자마다 왜 치료 비용이 달라요? 같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더라도, 또는 어떠한 방법들로 교통편을 이용을 하는지, 또는 누가 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는 어떤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와 관리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깎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깎아주지 않아요.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지불을 하시겠어요? 라고 해서 다양한 지불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카드, 그 다음에 현금, 분할, 또는 진료 쉴 때마다 좀 더 이러한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한 편안함들을 조금 더 정책들을 마련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더 미루시면 어떠한 불이익이 당신한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평생 쓰게 해주세요. 그 예전에 저도 현장에 있을 때는 도둑놈식 뭐하냐? 세상에 무슨 차는 10년에 한 번씩 그 비싼 차들은 말이야 이렇게 바꾸면서, 그래서 이만한 조그마한 것들을 평생 쓰게 해달래 라고 저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환자를 또 대했지만 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또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활동들이, 또는 이런 애처로운 마음들이 본인이 지불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식이나 아니면 의지를 해야지 되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쓰고 싶고 잘 쓰고 싶다라는 이런 의사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편안하게 부정만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세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탁월한 조직과 환자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비언어에 대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질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저도 저희 직원들, 저희 구성원들과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한 28년간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일하는 연령대가 사실은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이에요. 연령 차이가 많이 나고 세대 간의 문화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세대 차이 나는 직원들과의 소통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민을 어떻게 하냐면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이들에 대한 생활 패턴, 그리고 생각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죠.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사고하는 방식들을 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고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건지를 가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꼰대라는 라떼 말이야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맨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내 주장만이 아니라 당신의 주장과 내 주장을 합쳐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협력의 대화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있는 신세대들의 문화 패턴이나 심리적인, 그 다음에 뭐 가정이나 또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의사분들이나 또는 중간관리자분들은 이제 20대 초반에 구성원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두 번째이네요. 자, 노인 환자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인가요? 아, 네. 커뮤니케이션, 오늘은 준비를 못했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연령별대로 또 남녀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또는 직업군에는 어떤 대화들을 나누면 좋은지, 대상자의 채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었던 원장님, 동료, 뭐 예를 들면 기공소, 협력업체, 환자 다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인 환자분들은 저희가 아까 평생 쓰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노인 환자분들의 이야기였었는데, 경험도 많고 또 치과 경험들도 굉장히 또 삶의 경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고집을 꺾거나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기능이나 말을 하는 기능이나 또는 숨을 참는 기능들, 이런 조율기관의 기능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인과의 대화에서 공감해주고, 노인분들이 쓰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땜빵, 뭐 몽은주사, 막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말고 같이 한번 써주시거나 똑같이 백트래킹 해주시거나, 노인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행동적인 태도, 그 비언어를 조금 더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는 여기 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자, 환자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라고 해서 비언어를 굉장히 잘 써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노인분들이 막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어디 가서 대화를 못 하시니까,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좀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거에 여러분들이 소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노인이 될 거잖아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환자와의 공감을 맨날 가지라고 하는데 이 공감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제가 별명이 공감 100% 여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제가 하는 행동 중에 공통적인 행동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목소리를 맞춰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감정이 브릿지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요? 너무 힘드셨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의 속도와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범위의 환자와 아니면 또 이러한 목소리 톤을 좀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백트래킹이에요. 환자가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한번 그대로 이야기를 해봐라. 저 어제 아파서 밤새 못 잤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탁 쳐다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아팠어요? 가만히 있을 때 아팠어요? 물 먹을 때 아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는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셔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플러스 알파? 그런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건네면 환자도 웃고 또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백트래킹을 해라. 세 번째 하나는 대화가 연이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환자가 제가 어제 아파가지고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라고 하면 한 끼도 못 드셨어요. 굉장히 많이 시장하시겠다. 아니면 지금 뭘 제일 많이 드시고 싶으세요? 저 어제 이런 것들 샀어요 라고 하면 진짜 가방 사셨어요? 공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와, 이 가방은 환자분한테 너무 패셔너블하게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게 큰 가방이 훨씬 더
좀 체형도 작아 보이고 세련돼 보여요. 라는 뭔가 이야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뭔가 사건에 대해서 환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연이어가서 조금 더 높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낮게 이야기하거나, 예를 들면 저 신발 샀어요 라고 저희 저희 직원분들이 이야기하면, 와, 신발 샀네, 예쁘다, 와, 요즘에 이렇게 정장 스타일의 이런 유니크한 운동화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운동화 샀네? 이거 뭐야? 브랜드가 이거 땡땡땡땡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네,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러링하고 좀 더 보이싱, 목소리 톤을 맞추고 백트래킹도 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인데요. 저희 표현력이 부족할까요? 늘 오해를 하는 직원 때문에 고민입니다. 피해 의식이 있는 것 아닌지라는 의구심까지 들어 고민입니다. 네. 아까 제가 대화 중에 저는 굉장히 정직한 방법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 메시지로 제 감정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피해의식이 있는지 늘상 오해하는 분들은 아마 그 전에 되게 안 좋은 추억들이 또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너의 하는 일이 너가 뭐가 문제가, 이렇게 해서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의 감정은 난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이야기들을 오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으면 입을 닫고 있고, 또 피해의식이 있거나 또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친구들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저도 오늘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오전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많은 그 구성원들과 면담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야기를 스스로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항상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칭찬해줘라. 당신 안에 아주 무한한 능력들이 있다.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속상하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뭐 도와줄 것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내가 조금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인 것을 잘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가끔 안아도 주시고 등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엄지도 척 한번 해봐 주시는 비언어가 아마 그를 훨씬 더 성장시키고 아마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탁월한 조직, 그 다음에 로얄티를 만드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내용이고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과 호흡을 했는데요. 아마 내일은 조금 더 다른 방식의 대화, 그리고 다른 방식의 표현들, 그리고 환자도 조금 더 구별해서 이렇게 맞춤형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이 코로나 시기에 진정성이 있는 환자와 조직의 유대관계가 훨씬 더 좋아져서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